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과 영양을 최적화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췌장, 간, 엉덩이, 복부 등 지방이 쌓여서는 안 되는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잠깐만 시간을 내서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만약 과체중으로 고생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소셜미디어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 첫 번째는 너무 무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단식을 시도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는 동안 이를 실천합니다. 맞죠? 또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의도적이든 아니든 단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는 인간 종이 살아가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금식에 매우 익숙하지만 개인적으로 금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너무 긴 시간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밤에 8시간 잠을 잔다고 가정해보죠. 바로 16시간 금식을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9시간 단식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이나 2주 동안 익숙해질 때까지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10시간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긴 단식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은 14에서 15시간 단식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9시간 단식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저녁에 1시간을 더 추가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아침에 1시간을 더 추가해 보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하루 중 가장 적합한 시간에 단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시작부터 너무 긴 시간 단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금식을 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단식과 클렌징을 혼동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클렌징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주스, 과일 주스, 심지어 유기농 주스도 단식을 깨뜨립니다. 무설탕 주스이거나 직접 나무에서 따서 짜낸 주스라도 단식을 깨뜨립니다. 모든 과일 주스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단식을 깨뜨립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식 중 마시는 액체에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넣는다는 점입니다. 혈륜의 인슐린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소량의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식을 깨뜨립니다. 따라서 분지수의 아미노산,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 보충제나 음료도 단식을 깨뜨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단백질이 함유된 음료나 혼합물은 모두 단식을 깨뜨립니다. 알겠지요? 셋째, 식사 시간 동안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방을 두려워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아, 지방은 먹지 마. 살이 찐다니까.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단식 중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려면 식사 시간에 충분한 지방을 섭취해야 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식 중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금식을 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지방은 정말 최고의 친구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를 얻으려면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섭취해야 할 식단이 아닙니다. 좋아요. 케첩과 감자튀김은 채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좋은 피부세포, 뼈세포, 근육세포, 뇌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채를 꼭 먹어야 해요. 알겠죠? 채소를 싫어한다면 슈퍼마켓의 신선식품 코너에서 모험을 떠나보세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채소를 찾아보세요. 엄마가 먹이려고 했는데 싫어했던 채소는 찾지 마세요. 거기서 시작하지 마세요.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걸 찾아서 요리법을 검색해봐. 아니면 그냥 생으로 먹어봐. 그러니까 채소를 꼭 먹어야 해요.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채소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다음 실수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시간에 단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잘 때 금식합니다. 하지만 금식 시간을 늘리면 그 시간은 아침으로 조금씩 밀려오거나 저녁에서 조금씩 밀려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저녁 식사를 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루 3끼를 먹습니다. 단지 제한된 시간대에 3끼를 먹을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아침을 꼭 먹는 습관이 있었지만 아침 시간에 단식을 하고 점심이나 조금 지나서 단식을 깨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저녁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쉬운 단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시도해보고 신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족적 상황과 업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금식을 시도하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계속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은 단식 중 어떤 종류의 감미료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미료든 설탕이 없더라도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이든 심지어 스테비아나 트루비아, 모과, 에리스리톨이든 상관없습니다. 달콤한 맛이 난다면 혈륜의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식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항상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식 중입니다. 지방이 함유된 음료는 마셔도 되지만 단맛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분해가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놀라울 수 있는 점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는 잘못된 정보를 배웠습니다. 소금이 심장마비를 유발한다는 말이죠. 이런 주장들은 의학 문헌에서 입증된 바 없습니다. 알겠죠? 만약 소금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에 링크를 남겨주세요. 성숙한 어른들처럼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꽤 오랜 시간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소금을 많이 섭취하거나 마시는 것이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 외에 어떤 영향도 준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연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금은 분홍색 히말라야 천일염입니다. 회색 소금도 괜찮습니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량 영양소가 모두 함유된 가공되지 않은 소금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신체 부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미네랄과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지금까지 가장 흔한 7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이 7가지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